다음의 글은 박원길 교수가 쓰신 유라시아 대륙에 피어났던 야망의 바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금나라는 글자 그대로 황금의 제국이다. 이 황금의 제국을 세운 민족이 여진족이다. 여진족은 먼 옛날 연해주 북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숙신의 후손들이다. 여진과 숙신은 표기상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모두 주신이나 주센의 음역에 불과하다. 주신이나 주센은 고대 한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원명을 연상시킬 만큼 야릇한 냄새를 풍긴다. 고려를 무열혁명으로 인수한 건주여진의 족장 이성계가 국명을 조선으로 바꾼 것이나 명나라를 쓸어버린 만주족이 자신들의 국명을 대주신제국으로 삼았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역사는 워낙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진실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이 헷갈린다 해도 면면이 전해져 오는 기록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초원의 거인인 거란을 거짓말처럼 일순간에 때려잡은 황금의 민족은 자신들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설 3조 전설을 남기고 있다. 우리 금나라의 시조인 한보는 고려에서 왔다. 시조의 형 아고네는 불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려에 남았다. 아고네는 떠나가는 동생을 바라보며 후세의 자손들이 유능하다면 반드시 서로 모일 것이다 라고 했다. 우리 시조께서는 와남부의 땅인 복간수 강변에 터를 잡았다. 그 후 아고네의 후예들이 갈소간에서 우리 태조 아골타에게 귀부했다. 그리고 힘을 합쳐 거란을 공격했다. 또 양복 간답자를 바레인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 여진과 바레는 본래 한 가족이니 뭉치자라고 호소했다. 이 전설은 황금제국의 정사인 금사 외에도 송나라 사람들의 기록인 송막기문이나 실록기에도 수록되어 있다. 저자 박원길 교수는 몽골 고대사의 전문가입니다. 책 또한 칭기스칸을 중심에 놓고 적은 몽골의 역사가 주요 내용입니다. 금나라에 대해서는 단지 격가지로서 시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몇 줄 안 되는 이 글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책은 2003년도에 출간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들 알려진 내용들이지만 당시만 해도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우선 숙신을 여진족의 전신으로 추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진족이 말갈 쪽의 후예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의적으로 남의 족보를 만들어 후세에 전하는 것은 폐악입니다. 단지 어리석은 자들만이 이에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맥족이 말갈로, 말갈이 다시 몽골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 지역에서 존재했었고 중국어 발음의 근거에서 불러보면 서로 매우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숙신이 여진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진실이 중국인 학자들의 추정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는 것이 제 주장이자 견해입니다. 저는 처음 여진족이 흑수 말갈족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혹은 만주 흥계호수 주변에 살던 발해 솔빈부가 그들이 아닐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발해 솔빈부에는 화주, 익주, 건주 등 3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건주는 훗날 득세하는 건주 여진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말갈족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던 발해 시기에는 여진족들은 솔빈부 건주의 예속 복속민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발해가 그들의 역사를 후세에 남겨놓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갈과 여진족을 동일시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그곳의 땅을 고려의 영토에 편입시키는 과정과 이후 와남부의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하고서 송나라를 쳐 남쪽으로 쫓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합집산을 거듭하며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여진족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 둘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발해 시기에도 또 그 이전 시대에도 늘 그렇게 밑바닥에서 삶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려 출신 한보가 금나라의 시조임은 부인될 수 없는 진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가서 함께 살면서 다스리던 땅의 주인은 여진족들이었으며 과거 숙신의 후예들이었던 것입니다. 삼국지 위서 관구검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김원중 씨가 번역하고 민음사에 펴낸 책입니다. 관구검은 형주자사로 옮겼다. 청룡연간 조에는 요동을 토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관구검이 책략과 재간이 있으므로 유주자사로 전임시켜 도요장군 사지절 호호환교위를 더했다. 중략. 공소년은 관구검을 맞아 싸웠지만 형세가 불리해지자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이듬해 조예가 태위 사마이에게 중군과 관구검 등을 통솔하고 수만 병력으로 공소년을 치도록 하니 요동이 평정되었다. 관구검은 공적에 의거하여 안으프에 봉해졌으며 시급 3,900호를 받았다. 정시연간 고구려가 자주 침범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관구검은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지휘하여 현도로 나가서 몇 갈래 길로 쳐들어가 그들을 토벌했다. 고구려 왕 위궁이 보병과 기병 20,000을 이끌고 비류수 압록강으로 진출했으므로 양구에서 크게 싸웠는데 위궁은 연이어 패하여 도주했다. 관구검은 말을 멈추고 수레를 이어서 환도산에 올라 고구려의 수도를 파괴했는데 머리를 베거나 포로로 삼은 자가 수천이나 되었다. 6년 245년 제차 정벌하니 위궁은 매구로 달아났다. 관구검은 현도태수 왕기를 보내 추격하도록 하였다. 그는 옥절을 지나 천열이 숙신시 남쪽 경계까지 이르러 돌에 공을 새겨 기록하였으며 환도산에 문자를 새기고 불레성에 기록하였다. 주살되거나 항복한 자가 8,000여 명이었다. 공을 논하여 상을 받았고 후로 된 자가 100여 명이었다. 산을 뚫어 논밭에 물을 대니 백성들은 이익을 얻었다. 조위의 명장 관구검이 요동을 쳐 공손씨를 멸망시키고 제차 고구려까지 정벌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동에 뿌리가 없던 공손씨 일가는 멸족되게 되었고 오랜 세월에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오던 고구려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때의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 기록에도 소상하게 나옵니다. 서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김부식도 중국의 사료를 참고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동천왕의 퇴각로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압록원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남옥저 중령으로 재차 피신했다고 하지만 삼국지 위서 관구검전에서는 매구로 달아났다가 옥절을 지나 천열이 숙신시 남쪽 경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도태수 왕기가 다다른 곳을 말하고 있을 뿐이며 정작 동천왕이 어디까지 도주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바로 숙신시의 남쪽 경계가 아마도 현재의 함경남도 일대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숙신시의 남쪽 경계였으니 숙신시의 땅은 그 이북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3세기 초였고 윤관이 여진을 정벌한 것은 12세기 초입니다. 숙신 즉 여진족은 그곳에서 이미 1000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들이 위만조선 멸망 이후 도주한 위만조선의 잔존 세력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고구려가 퇴각했듯이 과거에는 그 길을 따라 위만조선이 퇴각했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숙신을 만난 것입니다.